친구야 이제 나가라 라고 했는데 때린 친구가 본인이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근무를 열심히 했고 얘가 일하는 게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 건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 노동청에서 나온 결론은 해고 예고 수당을 우리는 줘야 된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근무하던 근무자가 있잖아요. 이 근무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업주가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달치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바뀐 노동법은 이 친구가 살인을 저질렀고 뭐 특수폭행 아니면 뭐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우리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해고를 시킬 거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박진감있게 박진감입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촬영을 온 이유가 매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네. 이번에 매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때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동청도 갔다 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직원 A가 있고 직원 B가 있었어요. 원래 기존에 친하던 친구들은 아닌데 업무상 조금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CCTV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눕혀서 전치 2주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A라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가 이 친구를 때렸으니 너랑은 근무를 할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내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나요? 어때요 PD님 보기엔? 그게 당연하죠. 혹시 영상 자료 같은 건 없어요, 대표님? 저희가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했거든요 매장에. 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데 같이 일 못하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 맞은 친구와 때린 친구를 어떻게 한 현장에서 근무를 시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야 이제 나가라 라고 했는데 때린 친구가 본인이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근무를 열심히 했고 얘가 일하는 게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 건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 내일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갈게요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근무지 이탈이잖아. 근무지 이탈인데 노동청에서 나온 결론은 해고 예고 수당을 우리는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근무하던 근무자가 있잖아요. 이 근무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업주가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달치 급여를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 좀 이상해요. 살짝 제가 봤을 땐 이상한데 뭐 그거는 인정. 하지만 이 친구가 폭행을 저질렀고 무단 이탈까지 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갔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바뀐 노동법은 이 친구가 살인을 저질렀고 뭐 특수폭행 아니면 뭐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우리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해고를 시킬 거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법이다. 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심지어 그 친구는 폭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갔다 왔고 아마 빨간 줄이 갈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고 노동청에서 제시한 해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저 같아도 대표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노동청에서 제시한 해법은 이겁니다. 우리는 고깃집이 크기 때문에 10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여기서는 이 친구를 근무 대기 시켜야 된대요. 근무 대기는 우리가 급여를 주고 너가 며칠까지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돈을 줘야 된다고요? 월급을 나눠가지고 근무 대기한 시간도 월급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 뭐 삭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근무 대기를 시키는데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된대요. 고깃집에서 음식점에서 아무리 1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상벌위원회를 연다?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치, 말이 안 되지 않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상벌위원회를 연 다음에 너가 이거에 대한 잘못을 했으니 자, 너는 사직서를 쓰거라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밑바탕에는 취업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취업 규칙을 일반적인 뭐 음식점이나 자영업자들은 만들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취업 규칙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법이래요. 우리는 몰랐던 거지. 그 취업 규칙에 따라서 넌 지키지 않았으니 사직서를 쓰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직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길래 나처럼 당하시는 분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급히 PD님을 불러가지고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얘기를 조금 더 보태자면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 와닿으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10인 이상 사업장이 사대보험 든 직원 10명이 아니라 알바 또한 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는 자영업자분들이 알바애들을 짧게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카페 같은 곳에서는 10명 이상 사업장이 많은 거예요. 그런 데서는 노무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취업 규칙이라는 걸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지불한 비용인데 그 노무사한테 지불할 비용이 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뭐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취업 규칙도 만드시고 뭐 사직서도 만드시고 해서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잘 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바뀐 거를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 전과는. 저희 또한 직원이 10명은 아니에요. 알바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거지. 이런 거는 꼭 준비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 되게 웃겨요. 이 친구가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대요. 근데 또한 더 웃긴 거는 그럼 근무시켜가지고 근무지로 불러야 되니까 불러서 벽 보고 서 있으라. 이것도 불합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합리적이고 합당한 업무를 줘야 된대요. 그 와중에 조금 그렇네요. 장사는 박진강처럼 휙휙 오늘도 길 위에 번쩍번쩍 힘들어도 눈빛은 번뜩 이 세상 내가 주인공 듯이